안녕하십니까. PSLab의 송인식입니다. 생산 중 문제 해결 방법론인 SQC 관리도 제7강입니다. 중심극한 정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에는 퀄리티 바이블 시리즈 관리도 편의 107에서 108페이지 내용,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사전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인터넷 강의 보시면 확증적 자료 분석 제18강 표본 평균의 집단, 이게 이제 중심극한 정리를 설명하는 그런 인터넷 강의고요. 또 19강 보시면 중심극한 정리 확인이라고 하는 수치적으로 중심극한 정리를 확인하는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미리 사전 학습해 주시면 본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간단히 뭐 중심극한 정리를 요약을 좀 해보면요, 우리가 모집단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표본을 5개, 예를 들면 n개를 추출을 하죠. 왜 추출을 하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집단 전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다루는 것이 이제 표본들인데,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의 파라미터를 이제 추정하게 되죠. 파라미터라고 하면은 뭐 평균이라든가 모평균이죠. 또는 모표준 편차, 모비율, 모중앙값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그 추정의 자료로, 근거 자료로 거기서부터 나온 표본들을 이제 활용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우리가 5개를 뽑았을 때 이론적으로 5개 무한대로 뽑는다, 이렇게 좀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그 5개의 평균을 구합니다. 그리고 또 각각에 대해서 평균을 다 구해서 그 평균을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히스토그램은 정규분포를 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평균은 모평균과 일치를 하고, 그것의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그런 값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가 중심극한 정리라고 합니다. 다시 좀 요약을 하면, 표본 평균의 분포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요, 표본들 평균의 분포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와 같다. 이것이 중심극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뭐 특히 요 표본의 크기, 이런 것들을 도입한 루트 n분의 시그마, 요 양을 좀 특수한 관계죠. 이런 관계에서 나오게 된 그런 표준 편차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표준 오차,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랬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포로 이루어진 표준 편차를 뭐라 그럽니까? 한마디로 표준 오차다. 그래서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식으로서 우리가 추정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떻게 관리도와 관계하는가? 관리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프로세스로부터 5개 또는 10개 뭐 이런 식으로 표본 크기를 가져다가 그것은 이제 평균을 찍어 나갑니다. 평균을 찍어 나가면 이와 같은 쭉 그 시계열 자료, 시계열 데이터를 우리가 얻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어떤 변동성,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는 징후를 차트를 통해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평균을 우리가 타점하는 이 개념은 바로 이 중심간 정리의 개념하고 이제 일치를 한다는 얘기죠. 처음에 5개를 가지고 평균을 냈다. 그럼 이 평균에 해당되고, 그 다음 평균, 이런 식이 되니까 각각의 이제 평균에 대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평균들을, 이게 용수처리라 그러면 압축을 해요. 압축을 해서 한 곳으로 모아놓으면 그 히스토그램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이제 정규분포를 띄고요, 중심간 정리에 의해서 타점이 좀 많아야 됩니다. 물론 그 25개, 뭐 30개 이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이것이 정규성을 띄고, 또 타점이 많아질수록 요거의 중심, 전체 평균, 이건 센터 라인이라 해서 중심선인데요, 그것은 모평균과 같아지는 뭐 이런 어떤 중심간 정리의 어떤 그 결과물을 따르게 된다는 얘기죠. 또 요거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지금 5개니까 루트 5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뭐 그런 개념의 표준 편차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관리도라고 하는 것은 중심간 정리의 개념과 정확히 일치하는 뭐 그런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도는 종류가 많죠. P 관리도도 있고, 뭐 C 관리도도 있고, 뭐 NP 관리도, 뭐 여러 가지 X바 관리도, X 관리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이와 같은 설명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X바 R 관리도죠. 지금 이제 X바 관리도를 얘기를 합니다. X바 관리도를 설명을 통해서 중심간 정리의 어떤 관계가 정립이 되면요. 네, 다른 어떤 관리도도 충분하게 설명력이 있다는 거. 뭐 그것은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X바 관리도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리도라고 하는 부분이 중심간 정리와 관계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것이 중심간 정리가 활용이 되는가? 그 활용에 대해서 다음 장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첫 번째가 바로 이제 관리도를 설정할 때 쓴다는 얘기죠. 네, 앞서 우리가 6강에서 관리 한계를 이제 설정하는 여러 가지 그 이론들, 또 잡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애초에 슈와르츠는 경험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슈와르츠가 살아있었다면 상당한 어떤 스트레스를 좀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설정하는 건 좋은데, 일단은 3표준 편차의 근거에서 관리 한계가 지금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통계적인 어떤 결과물이라는 얘기죠. 관리 한계가 경험적으로 설정된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죠. 지금 5개를 우리가 가지고 평균을 타점해 나갔다 그러면 루트 5분의 이제 시그마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의 플러스 3 곱하기 표준 편차, 그게 이제 관리 상한이 되고요. 평균에서 마이너스 3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 표준 편차죠. 그 표준 편차 3배 되는 거리 밑에 이제 관리 하한이 설정이 됩니다. 이와 같이 중심간 정리를 토대로 해서 관리도에서는 기본적으로 관리 한계를 설정할 때 응용이 된다. 그런 내용에 조금 관리 한계가 중심간 정리와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이 벗어난 면적은 0.0013 퍼센티지로는 0.135% 정도, 0.135% 정도.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0.27%가 되죠. 그래서 관리도에서는 여기에 타점이 들어가면 뭔가 이상이 발생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니까 유의 수준을 우리가 가설 검증에서 보통 5% 설정을 하는데, 관리도에서는 자동적으로 0.27%가 설정이 되죠. 이 면적에 들어가면 뭐가 문제가 생긴다, 의미가 있다라는 영역이니까, 기본적으로는 0.27%의 유의 수준을 갖는 그런 어떤 구조가 관리도의 성향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또 이런 질문을 하죠. 시그마는 우리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시그마를 이제 추정하는 방법이 D2분의 알바입니다. 그래서 여기 레인지를 각각 다 구해요. 요 5개라 그러면 이제 맥스 값에서 미니멈 값을 빼죠. 그게 레인지죠. 그 레인지를 다 갖고 구해서 평균을 낸 것이 이제 알바입니다. 그리고 5개에 해당되는 상수값이, 요게 이제 10개면 10개 해당되는 상수값, 이렇게 정해지는 게 D2 값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시그마를 이렇게 추정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관리 한계와 또 관리 상한을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내용은 관리도에서 또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민감도 조정하는 용도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간 정리라고 하는 개념이 표본 크기에 따라서 그러면 표준 편차가 이제 움직이죠. 루트 n분의 시그마에 따라서 이 폭이 좀 갈리게 되는데, 표본 크기가 3개에서 예를 들어 25개까지 이렇게 증가한다고 할 때 루트 25분의 시그마의 개념이고, 그렇죠. 이것은 루트 3분의 시그마의 개념이니까 펑퍼짐의 정도가 훨씬 더 넓겠죠. 이쪽에 n이 3인 경우가, 이쪽은 표본 오차가, 이 표준 편차가 굉장히 줄어들겠죠. 루트 25분의 시그마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타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정하게 이와 같이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n은 3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벗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n이 25개로 증가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하게 돼요. 그러니까 타점이 조금만 움직여도 요 관리 상한이나 하한을 벗어나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니까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표본 크기가 증가하면 민감도를 증가시키는 이런 어떤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도를 이용해서 좀 더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관리한다 그러면 표본 크기를 증가해서 민감도를 키우는 뭐 이런 접근법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오류의 관점으로 보면요. 여기서는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 이건 문제가 없죠. 그래서 표본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오류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 뭐 이렇게 판단하면 이걸 이종 오류라 그러죠. 그래서 이종 오류의 확률을 줄여준다. 어떨 때? 표본 크기가 증가돼서 민감도가 커지면 이종 오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오류는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또 너무 또 민감해지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일종 오류는 또 증가하는 뭐 이런 문제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N은 보통 부분근 크기는 2개에서 6개 정도, 일반적으로 한 5개 정도를 많이 취해서 관리도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중심칸 정리라고 하는 부분이 관리도에서는 먼저 관리 상한을 결정할 때 응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를 할 때 그 민감도를 조정을 시켜서 그 이종 오류 또는 일종 오류에 대한 우리의 어떤 역할을 키우거나 줄일 수 있는 뭐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중심간 정리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네, 다음 이제 강의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좀 진전을 해서 확률 계산, 관리도에서 이제 확률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즉 가설 검정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